혹시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여기저기 찾아 헤매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가 있으시죠? 아니면 빨래를 돌려놓고 깜빡해서 하루 종일 젖어있던 것을 나중에 발견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9명 중 1명이 치매 위험군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연구에서 발견된 놀라운 해답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치매 환자분들을 돌봐온 신경내과 전문의 김영호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경내과 전문의 김영호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며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 있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치매 예방의 핵심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교 연구 내용도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꼭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셨나요? TV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찾으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거실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리모컨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세탁기 돌려놓고 완전히 깜빡해서 며칠 후에 곰팡이 냄새로 발견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그럴 때 정말 속상하셨을 겁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자꾸 깜빡하시죠. 오늘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리셔서 약통을 이리저리 살펴보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주 일어나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시는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어색하고 병원에 가자니 또 과한 검사비가 걱정되시고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들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뇌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들 사이사이에 각종 노폐물들이 끼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뇌세포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최근 일들을 기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뭐 하러 부엌에 갔는지 이런 것들부터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새벽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세요? 깜빡깜빡하는 게 걱정돼서 밤새 뒤척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혼자 소갈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뇌혈관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 빨라진다고 해요.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들이 뇌혈관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기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는 것들 중에도 실제로는 뇌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많아요. 올리브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뇌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혹시 어릴 때 할머니가 나무를 묻히실 때를 기억하세요?
시금치나 콩나물을 무치실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시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는 그냥 맛을 위해서 넣으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할머니의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최근 과학 연구를 통해 이것이 모두 증명되고 있거든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60%나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바로 우리 뇌 건강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신경세포의 60%가 바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THC라고 하는 성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THC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세포막은 영양분과 산소가 잘 통과하지 못해요. 마치 굳은 고무처럼 되는 거죠. 반대로 DHA가 충분하면 세포막이 유연해져서 영양분이 잘 들어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와요.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DHA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면 뇌 세포막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에 쌓이는 노폐물들이 대부분 염증 때문에 생기거든요. 오메가3가 이런 염증을 없애주니까 혈관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 72세 이명순 여성분이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하신 지 석 달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도 깜짝 놀라셨죠. 예전에는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 하시던 분이 이제는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약 드시는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시거든요.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가 뇌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동시에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뇌세포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특히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휴대폰을 어디 뒀는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3는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생성을 돕거든요. 그래서 기억력뿐만 아니라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우울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들기름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혹시 요즘 예전만큼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말이 금방금방 안 나오고 뭔가 답답한 느낌 있으시죠? 이런 것들도 모두 뇌세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하버드 대학교 논문 내용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왜 들기름이 이렇게 중요한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논문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 동안 6만 명을 추적 조사한 대규모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올리브유를 주로 드시는 분들과 들기름 같은 오메가3 기름을 드시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올리브유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일반 평균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오메가3 기름을 꾸준히 드신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43%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올리브유에는 오메가9이라는 지방산이 주로 들어있어요. 오메가9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뇌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반면에 들기름의 오메가3는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인종별 비교 결과예요. 서양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동양 사람들보다 높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식용유 사용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주로 올리브유를 쓰잖아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국가들은 예전부터 참기름, 들기름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써왔습니다. 이것이 치매 발병률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들이 김장할 때 들기름 넣어주시고 나물 무칠 때도 들기름 넣어주시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특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들기름 섭취량과 치매 예방 효과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 분들의 뇌기능 보존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은 들기름 섭취를 시작하는 나이가 늦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60세 이후에 시작해도 충분히 뇌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는 뇌의 가소성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면 손상된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해요. 연구에서는 또한 들기름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하신 분들의 효과가 더욱 뛰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운동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들기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사람들은 치매가 적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90이 넘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들기름, 참기름 같은 전통 기름을 꾸준히 드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발효식품도 많이 드셨고요. 된장, 청국장, 김치 이런 것들 말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발효식품과 오메가3 기름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발효식품의 유익균이 오메가3 흡수를 돕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것만은 꼭 들어보세요. 들기름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루 중 언제 먹어야 뇌에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자기 전입니다. 밤에 우리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오메가3가 충분히 공급되면 청소 효율이 훨씬 좋아져요. 자기 전에 들기름 한 스푼을 그냥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거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꿀 한 방울이나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도 좋아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거든요.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보관법이에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상온에 두면 금방 산패되거든요.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들기름병을 열어보셨을 때 쓴맛이 나거나 목에 걸린 느낌이 있으면 바로 버리세요. 아까워서 계속 드시면 안 돼요. 구입할 때는 작은 용량으로 사서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큰 병으로 사면 경제적일 것 같지만 나중에 산패되면 오히려 손해가 더 커요. 특히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화학 용매로 추출한 기름은 영양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에요.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김치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 들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좋아요. 발효식품의 유익균이 오메가3 흡수를 돕거든요. 또 김치의 비타민과 들기름의 지방이 만나면 비타민 흡수율도 높아져요. 나물 무치실 때도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시금치나 콩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맛도 좋고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끓이실 때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좋아져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들기름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며칠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한 스푼으로 늘리시면 돼요. 혹시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들기름이 도움이 돼요. 오메가3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춰주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 주거든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다른 기름 사용량은 줄이셔야 합니다. 볶음 요리하실 때 기름 대신 들기름 조금만 사용하시거나 아예 기름 없이 요리하고 마지막에 들기름 몇 방울만 넣으시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최소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드세요. 2달째부터 조금씩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고, 3달째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들기름 맛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드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들깨를 직접 갈아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들깨 한 숟가락 정도를 믹서에 갈아서 죽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들깨에는 들기름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단백질도 풍부해요. 특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들깨는 갈아서 바로 드셔야 해요. 미리 갈아 놓으면 산패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들기름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거예요. 치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들기름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치매가 온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10년, 20년 후에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치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서 관리하셔야 해요. 유전적 요인이 있어도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들기름 섭취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들기름과 함께 규칙적인 산책도 하시면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만 걸으셔도 뇌혈류가 좋아져요. 들기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운동으로 혈류를 늘리면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특히 아침 산책을 추천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걸으시면 비타민 D도 합성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산책 후에 집에 와서 들기름 한 스푼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혹시 무릎이 아프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손목 돌리기, 목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이런 간단한 동작들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들기름 효과를 더 높이려면 금연과 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술은 뇌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아무리 좋은 들기름을 드셔도 담배 피우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수면도 중요해요. 밤에 충분히 주무셔야 뇌에서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요. 들기름을 자기 전에 드시고 일찍 주무시면 뇌 건강에 최고의 조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도 자기 전에는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으시거나 명상을 하시면 좋아요. 식단도 전체적으로 바꿔보세요. 가공식품은 줄이시고 자연식품 위주로 드세요. 현미밥, 채소, 생선, 이런 것들 말입니다. 들기름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오늘 약속드린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셨나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 내용부터 실제 섭취법까지 모든 걸 알려드렸어요. 정리해드리면 치매는 뇌혈관에 쌓이는 노폐물 때문에 생겨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이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하루 한 스푼씩 자기 전에 드시면 되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해요. 발효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함께 하시면 최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트에 가셔서 좋은 들기름 하나 사서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용량으로 사셔서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더 이상 휴대폰 찾아 헤매는 일도 빨래 깜빡하는 일도 없으실 거예요.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건강한 어르신이 되실 수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 치매도 어쩔 수 없는 거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지금 작은 노력이 나중에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손주들과 오래오래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고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르신이 되실 수 있어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들기름 한 스푼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건데요. 건강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들기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분명히 더 밝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운동법, 수면법, 스트레스 관리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들기름 드셔보신 분들 계시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을 볼 때였어요. 증상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더 일찍 관리하셨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아직 괜찮아. 조금 깜빡하는 정도는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요.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깜빡한다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린다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가족들이 변화를 느낀다고 하시면 더욱 그래요.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가족들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요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네. 성격이 조금 변한 것 같아. 이런 말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내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치매 초기 증상 중에 성격 변화도 있어요. 예전에는 온화하시던 분이 갑자기 예민해지신다거나 사교적이시던 분이 사람 만나기를 꺼리신다거나 하는 변화들 말입니다. 이런 변화들의 근본 원인도 결국 뇌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부위가 담당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성격이 변하고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깜빡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들기름 같은 오메가3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뇌혈관 전체의 건강을 개선해주니까 모든 부위가 골고루 좋아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약에만 의존하시는데 사실 치매약의 효과는 한계가 있어요. 진행을 조금 늦춰주는 정도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거든요. 반면에 들기름 같은 자연요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줍니다.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해주니까 진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세요? 들기름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너무 간단한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환자분들을 직접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약으로도 개선되지 않던 증상들이 들기름으로 좋아지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과학적 연구 결과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오메가3의 항염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요. 뇌 염증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혹시 항염증제 드셔 보신 적 있으세요? 무릎이 아플 때나 두통이 있을 때 먹는 그 약 말입니다. 염증을 억제해주는 약이거든요. 들기름의 오메가3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부작용 없는 천연 항염증제인 겁니다. 게다가 들기름은 단순히 염증만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뇌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주고 신경 전달 물질 생성도, 혈관 탄력성도 높여줘요. 종합적인 뇌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에 의존하시는데 사실 영양제보다 들기름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영양제는 합성된 성분이 많아서 흡수율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들기름은 천연 성분이라 흡수율도 높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가격도 영양제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혹시 오메가3 영양제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보다는 들기름이 더 좋아요. 영양제 오메가3는 대부분 어유에서 추출한 건데 이미 산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들기름은 신선하게 압착한 거라 산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몸에서의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겁니다. 가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들기름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영양제는 비싸서 계속 드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들기름은 저렴해서 평생 드실 수 있어요. 치매 예방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하는 거니까 지속성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건강 관리는 마라톤이라고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잠깐 열심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래 해야 하는 거예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석 달, 가능하면 6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뇌 세포가 재생되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오래 지속됩니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절대 아깝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한 분이 치매에 걸리시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거든요. 경제적 부담도 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요. 특히 며느리나 딸들이 간병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들기름 한 스푼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가족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는 거고, 여러분이 건강하시면 가족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즐기실 수 있고요. 그런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들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작은 투자로 큰 행복을 얻는 거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들기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